사회정의와 윤리 마지막 시간 법적 정의, 형벌과 사형제도 볼게요. 우리는 형벌, 그 중에서도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 그리고 혹은 그 중간에 있는 입장의 사상가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학자는 첫 번째 칸트, 두 번째 루소, 세 번째 베카리아, 마지막 공리주의의 대표 벤담을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칸트. 칸트는 우리가 1단원에서도 배웠다시피 인간 존엄성, 인격을 되게 중요하게 여긴 학자죠. 인간을 언제나 항상 우리는 목적으로 대우해야 되지 절대 수단으로 대우하거나 인간을 함부로 죽이거나 속이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칸트의 생각이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칸트는 어떻게 보면 사형이라는 게, 사형제도라는 게 범죄자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칸트는 살인을 반대했으니까 절대 하면 안 되니까 사형제도를 반대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칸트는요, 사형제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찬성의 입장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럼 왜 칸트가 사형제도를 무조건적 입장에서 찬성을 했는지 그 근거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칸트 입장 볼게요. 칸트는 죄와 처벌의 동등성을 강조합니다. 동등성, 같아야 돼요. 뭐가? 지은 죄만큼 그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되는 것. 살인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동등한 처벌로 사형을 받아야 돼요. 너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았다면 너도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누군가로부터 너의 생명이 빼앗겨야 돼. 죄와 처벌이 같아야 됨을 강조하는 거죠. 지은 죄가 도둑질을 했어요. 빵 한 조각을 훔쳤어. 근데 그거에 대한 처벌로 징역 100년. 이러면 안 돼요. 반면에 사람을 10명이나 죽였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처벌로 벌금 5만 원. 이렇게 안 맞으면 안 돼요. 죄와 처벌이. 죄와 처벌은 같아야 된다는 거. 이런 칸트의 입장을 응보주의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응보주의. 칸트는 응보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응이라는 게 응할 응자에 보는 갚을 복자거든요. 너가 만약에 살인을 저질렀으면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는 의미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칸트가 생각했을 때 사형제도는 범죄자가 한 행동에 대한 보복과 응보의 수단이에요. 왜? 살인자라는 거는 어떤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훼손한 사람이에요. 칸트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인간 존엄성. 근데 살인자는 그 인간 존엄을 먼저 훼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사형제도라는 걸 통해서 그 범죄자가 한 행동에 대해서 보복을 해주고 갚아주겠다, 응보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보복과 응보의 수단, 인간 존엄성을 해친 존재에 대한 보복과 응보의 수단이라고 봐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칸트가 사형제도를 범죄를 예방하고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이라고 보았다라고 나오면 틀립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럼 도대체 뭐라고 해야지 칸트 입장이 맞는 거냐? 칸트는 사형제도는 공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적 정의 실현 수단이다. 공적 정의라는 것은 공공의 정의예요.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옳음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칸트가 생각하는 공적 정의, 모든 인간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올바름, 정의라는 게 무엇이냐? 인간 존엄성 실현이죠. 자, 우리 칸트의 정언 명령으로 한번 가볼게요. 칸트는 정언 명령에서 보편성의 정식이랑 두 번째 인격성의 정식을 얘기했죠. 인격성의 정식이 뭐였어요? 너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인격을 언제나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해야 되고 수단으로 대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칸트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고 인간을 소중하게 대우하고 인간을 존중하는 태도예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올바른 거야. 그런데 지금 범죄자, 특히 살인자는 그 인간 존엄성,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인간들이 생각하는 가장 올바른 인간 존엄성을 훼손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훼손한 사람에게 보복과 응보의 수단으로 똑같이 대우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인간 존엄성이라는 게 모든 인간들이 생각하는 올바름, 바로 공적 정의가 되겠죠. 사형제도는 인격성의 정식,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에요. 칸트의 핵심은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사형제도를 통해서. 살인자를 사형시키는 건
칸트가 생각했을 때 그를, 범죄자를 나름 인간으로서 대우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길거리를 가다가 여러분들이 길냥이를 만났어요. 근데 그 길고양이가 여러분들의 발을 지그시 밟고 굉장히 시크하게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 길고양이한테 야, 너 왜 사람 발을 밟아? 사과해 하면서 여러분들 길고양이한테 막 사과하라고 막 따지고 책임지라고 막 할 거예요? 아니죠. 그냥 뭐야, 특이하네, 특이한 고양이네, 왜 사람의 발을 밟아? 그냥 이 정도만 생각하고 그냥 가겠죠. 뭐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의 한 행동에 대해서 인간처럼 똑같이 따지고 들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어떤 낯선 사람이 여러분들의 발을 밟고 지나갔어요. 근데 사과를 안 했어. 그럼 여러분들 화를 내겠죠. 사람 발을 밟았으면 사과해야죠. 미안하다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따져요. 왜?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거든요. 생각을 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반성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왜?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들에게는 없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성을 지녔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칸트는 살인자는 사형을 받아야지만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인간답게 인간으로서 죽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형제를 선고해서 살인자를 사형시키는 거가 그 살인자를, 범죄자를 인간답게 대우해주는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루소예요. 루소는 칸트랑 마찬가지로 사형제를 찬성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좀 달라요. 루소는 사회계약론자예요. 사회계약론이라는 게 뭐냐면 사회는, 국가는 사람들 간의 계약, 약속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게 사회계약론의 입장입니다. 국가는 사람들 간의 약속,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사람들은 약속을 해서 국가를 만들기로 했냐? 루소는 국가가 만들어진 이유, 그 계약 안에는 국가 안에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봐요. 계약 내용에. 이걸 루소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공동의 선, 공동의 옳음이라고 해서 공동선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가, 사회가 안전해지길 바란다라는 것, 그거는 누구나 생각해도 옳은 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공동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루소가 생각했을 때 인간은 누구나 이 공동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대요. 이거를 루소의 표현으로 일반 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일반 의지가 있어요. 뭔가를 하려는 의지가 있어. 그 하려는 의지가 뭐냐? 안전, 생명보호, 우리 사회의 안전이에요. 자, 그리고 루소는 이 공동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 가운데 하나로, 내가 만약에 반대로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사람,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우리 사회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다면 기꺼이 내 목숨을 국가에게 내놓겠다. 잘못에 대한 인정으로 내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계약도 합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말로 일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 박탈 권한을 국가에게 양도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3번의 표현이 실제로 루소의 기출 표현으로 자주 등장을 하는데,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나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져야겠죠. 근데 뿐만 아니라 반대로 내가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사람이라면 나 역시도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 목숨 역시 내놓겠다라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범죄자, 살인자를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 약속을 깬 사람, 계약을 어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같은 표현 하나만 더 알아둘게요. 기출된 표현으로 일반 의지를 실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계약을 어겼다. 일반 의지를 실현하지 않았다. 범죄자, 살인자는 그런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이고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계약을 어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루소가 생각했을 때 범죄자는 우리 사회 시민이 아니야. 우리의 공공의 적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공공선을 위해서, 일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영원히 추방돼야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바로 루소의 입장. 이 위험한 사람은 우리 사회에 있으면 안 돼.
왜곡으로 쫓아내버리자가 아니라 이 위험한 사람은 우리 사회에 있으면 안 돼. 영원히 이 현실 세계에서 로그아웃 시키자. 로그아웃을 시켜서 그냥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자 해서 사형제도를 찬성합니다. 그럼 루소가 생각했을 때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냐? 계약 이행을 해야겠죠? 살인죄에 대한 사형을 실시해요. 일반 의지를 실현하는 존재가 국가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국가는 살인자의 생명 박탈 권한을 가져서 살인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존재라고 봅니다. 사회 계약론의 입장에서 사형제도를 찬성했다라는 거. 그리고 일반 의지라는 표현 하나만 더. 범죄자는 계약을 어긴 사람, 일반 의지를 실현하지 않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추방당해야 돼, 없어져야 돼. 무엇을 통해서? 사형제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루소. 정리되셨나요? 많이? 자, 세 번째 볼게요. 베카리아라는 사형제를 반대한 사상가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베카리아는 두 가지 입장을 근거로 사형제를 반대하는데 앞에서 나왔던 사회계약론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울 공리주의의 벤담. 근데 베카리아도 공리주의 입장이 근거해서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사회계약론 입장에서 앞에 나왔던 루소와는 달리 베카리아는 어떤 근거를 통해서 사형제를 반대하는지 한번 볼게요. 베카리아는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루소랑 마찬가지로 국가는 사람들 간의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봅니다. 여기까진 같아요. 근데 베카리아가 봤을 때 그 사회 구성원들, 시민들의 일반적인 의견, 그걸 일반 의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베카리아는 국가가 시민의 생명 박탈권을 갖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내 생명에 대한 권리는 나밖에 못 갖는데 나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즉 내 생명을 없앨 수 있는 권한을 국가한테 주자고? 난 그렇게 동의 안 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베카리아는 국가에게는 루소가 얘기한 것처럼 사형 집행 권한이 없어. 즉 국민들의, 시민들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어. 앞에 나왔던 루소와는 다르게 시민의 생명권을 국가에게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앞에 나왔던 루소는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케이, 내 생명권 국가한테 줄게. 너가 좀 잘 관리해. 내가 잘못했을 때 내 생명 뺏어도 좋아. 근데 나 좀 지켜줘. 내가 잘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 베카리아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누구한테 내 생명을 맡겨? 난 절대 못 맡겨. 내 생명에 대한 권한 그냥 나만 가질 수 있지. 난 국가한테 절대 못 줘. 이런 입장이에요. 두 번째, 베카리아는 그렇다면 사형제도를 반대한다면 생명권 국가에게 양도 불가능하고 국가가 사형 집행을 할 수 없다면 도대체 범죄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안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될까를 얘기할 때 공리주의에 근거를 해서 얘기를 해요. 자, 공리주의는 기본 모토가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죠. 베카리아는 형벌이라는 거, 처벌을 내릴 때 그 목적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봐요. 형벌의 목적은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어서 우리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좀 행복하고 안전하게 사는 게 목적인 거예요. 범죄자가 시민들한테 또 다른 추가 범죄를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형벌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범죄자의 그런 범죄를 보고 일반인들이 따라하지 못하도록, 즉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형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결국 이 두 가지 이유 모두 우리 사회 범죄를 예방하고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게 하기 위한, 결국 최대다수 최대 행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 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범죄에 대한 비례 관계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는데 베카리아가 봤을 때 형벌이 효과가 있으려면 강력한 것보다는 그 고통이 지속적으로 쭉 이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형벌의 효과가 제대로 있으려면 강도보다는 지속성,
즉 한 번에 세게보다는 쭉 오랫동안 고통을 계속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사형은 그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아요. 죽으면 땡이잖아. 근데 종신, 내 몸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감옥 안에 무기징역으로 살면서 계속 어떤 힘을 쓰게 하는 것, 뭐 일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잡무를 시킨다든지 그런 종신 노역형이 고통의 지속성이 크다라고 봐요. 계속. 그리고 이게 더 효과가 좋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카리아는 강도랑 지속성을 따져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범죄 예방 효과를 보았을 때 공개적인, 비공개면 안 돼. 비공개면 누가 알아? 저런 잘못을 해서 저런 벌을 받는구나가 알아야지 아무도 모르게 벌을 주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중요합니다. 종신노역형을 강조하는 게 바로 베카리아 입장이에요. 그래서 베카리아 문제를 보면 베카리아인 게 딱 티가 나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어야 한다. 종신노역형이라는 핵심 단어가 보입니다. 공리주의 벤담이에요. 벤담은 우리 1단원에서 다양한 윤리학 이론할 때 공리주의의 대표자로 배웠었죠. 벤담은 정치가, 그 중에서도 입법가예요. 법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법을 만들 때, 특히 이제 우리 처벌과 관련된 법을 만들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최대다수 최대 행복입니다. 그런 벤담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마찬가지 그 기준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 입장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리주의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조건부,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라는 건 유용성의 원리, 최대다수, 최대 행복의 원리, 최대 행복의 원리에 근거해서 사형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최대다수 최대 행복이 도출됐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어. 안전해지고 범죄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 그럼 사형제도 찬성해요. 반면에 사형제도를 실시를 했는데 최대다수 최대 행복이 아니라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지고 불행해지고 범죄율이 더 늘어났어요. 결과가 좋지 않죠? 그러면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벤담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쾌락을 주는 것은 선한 거고 옳은 거고 고통을 주는 건 나쁜 거, 악한 거라고 봐요. 그러면 형벌이라는 거는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형벌은 그 자체로는 나쁜 거야. 악한 건데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즉 범죄가 예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있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많은 행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필요악이라고 보는 게 공리주의 입장입니다. 고통은 원래 나쁜 거야. 근데 형벌은 고통을 주는 거지,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나쁜 거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돼가 아니라, 그래, 나쁜 건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해. 그러니까 필요악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필요악이라 할지라도 또 벤담은 지나치게 너무 고통을 과하게 주는 거는 또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통은 어떻게 보면 그걸 잘 조절을 해야 돼. 고통이라는 건 잘못된 거고 잘못된 거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그렇다라고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걸 너무 지나치게 고통을 가하게 하지 말고 가급적 최소화하도록 노력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게 벤담 입장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공리주의 벤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형벌이라는 거는 최대다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집행이 되어야 하고 형벌의 목적이라는 건 결국 범죄 예방,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고 범죄율을 줄이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범죄도 막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범죄랑 형벌 사이에 비례가 잘 지켜져야 되는데 그 비례라는 건 범죄로 얻게 되는 이득보다는 처벌의 고통이 좀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은행에서 1억 원을 훔쳤어요. 1억을 털었어. 근데 붙잡혀서 처벌을 받았는데 그 처벌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저 같으면요. 그냥 은행이 털래요. 1억을 털어서 거기서 벌금 500만 원 낼래. 그래도 얼마 남아? 9,500만 원 남잖아. 그럼 차라리 1억 그 은행을 터는 게 더 이득 아닙니까? 그럼 범죄율이 전혀 예방이 안 되겠죠. 효과가 있으려면 형벌이 최대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주려면요. 기본적으로 범죄를 통해서 내가 얻는 이득보다는 처벌의 고통이 커야지만 그 처벌이 무서워서라도
범죄를 다신 저지르지 않겠죠. 이 비례 규칙이 잘 지켜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리주의는 항상 생각을 할 때 형벌로 인한 이득과 손해를 따집니다. 어떤 게 더 이득일까? 어떤 게 더 손해가 될까? 그래서 기본 관점,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찬성이면서도 반대 입장. 왜?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 그게 이득이냐 아니면 우리한테 손해냐. 우리한테 행복을 주느냐 우리한테 고통을 주느냐.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면 사형제도 찬성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오히려 효과가 없고 사람들한테 고통을 더 많이 준다면 사형제도를 반대하겠죠. 그래서 늘 기준이 되는 게 최대다수 최대 행복이라는 거. 공리주의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자, 그럼 문제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10번 볼게요. 가해 사상과 갑을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와 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은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답만 볼게요. 형벌은 오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이유만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오직 그걸 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그것에 대한 응당,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 응보주의가 나와 있죠. 왜냐하면 형벌은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형벌이라는 게 예를 들어 사형제도 같은 거 다른 좋음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 즉 다른 것들을 범죄 예방, 사회 안전이라는 또 다른 것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고 오로지 공적 정의 실현의 수단이 되어야만 한다. 가분요 좀 어려웠죠? 바로 칸트예요. 자, 그 다음 을 볼게요. 형벌은 그 자체는 해악이지만 형벌 그 자체는 나쁘대요. 그 자체로는 악이지만 보다 큰 해악을 제거하는 경우 인정될 수 있대요. 왜냐하면 모든 법률의 일반적인 목적은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형벌의 목적은 최대한의 많은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것. 형벌 그 자체는 악이지만 우리 사회의 행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악이다. 을은 공리주의가 되겠죠. 자, 그럼 A에는 자, 나로 내려가서 사상과 가불의 입장을 탐구한다. A에는 각각 예와 아니오로 갈라지기 때문에 갑의 입장에서 오, 을의 입장에서 아니오의 질문이 동시에 만족하는 질문이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 B는 예로 떨어졌을 때 갑이 나오기 때문에 갑의 입장에서 yes만 충족하면 돼요. C도 마찬가지 C의 입장에서 예로 떨어지면 을이기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 yes로 대답할 질문만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 볼게요. A.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공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인가? 라고 했을 때 칸트는 오케이. 그 다음에 공리주의 이런 얘기 안 했으니까 X라고 해야지 라고 보면 안 돼요. 공적 정의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올바름을 얘기했죠. 칸트 입장에서는 그게 인간 존엄성 실현이었고 그럼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공적 정의라는 말이 쓸 수 없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좀 어려운데 자, 공적 정의라는 건 모두가 생각하는 공통의 올바름이에요. 칸트 입장에선 그게 바로 정엄 명령, 즉 인간 존엄성을 얘기하는 거였고 공리주의 입장에서도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최대 행복이라는 게 바로 공적 정의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칸트 입장에서도 O, 공리주의 입장에서도 O가 되기 때문에 OX를 충족시키지 않죠. 그럼 니은. 자, 칸트 입장이 맞는지 볼게요.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인간 존중의 이념에 부합하는가?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는 거니까 니은 맞고. 디귿. 형벌의 본질은 범죄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 있는가? 형벌을 하는 이유, 형벌을 부과하는 이유. 사형제도를 왜 실시할까요?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려고? 아니죠. 오로지 이유는 뭐예요? 응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쵸? 그래서 칸트 입장 틀렸고 디귿 X. 리을. 형벌은 사회적 유용성을 보장할 때 정당화될 수 있는가? C는 공리주의 입장이 맞는지 봐야 되는데 형벌이라는 거는 사회적 유용성, 우리 사회에 최대한 많은 행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의 결과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형벌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 형벌은 정당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리을도 맞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마이크 테스트. 자, 그 다음 11번.
가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와 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형벌제도는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처벌의 형태와 정도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 형벌이 필요한 것은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기 위한 것이다. 상응한다. 그것에 대해 동등한 원리에 따라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등성의 원리, 응보의 원리를 얘기한 갑은 칸트가 되겠네요. 사형은 강렬한 인상을 주지만 효과는 일시적이다. 반면에 종신노역형, 범죄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주어 지속적인 고통, 범죄자와 구경꾼들에게 더 큰 공포를 안겨주기 때문에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다. 종신노역형 나왔으면 베카리아가 되겠죠. 자, 그럼 A, B, C에 각각에 맞는 입장 고를게요. 기억. A. 형벌의 일반적 목적은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다. 칸트 입장에서 형벌이 목적으로 삼는 게 범죄 예방이에요. 범죄 예방 안 된다고 얘기했죠. 사회 안전 안 된다고 얘기했죠. 오로지 형벌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공적 정의 실현, 응보 정의 실현하고 인간의 존엄성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 칸트 입장이 맞는지 보세요. 형벌은 단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부과되어야 한다. 응보 정의 실현이에요. 너가 범죄를 저질렀고 너가 인간의 존엄성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너의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고 그 사람의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형벌이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 자, 둘 공통점이 맞는지 보세요. 형벌을 내리는 이유는 사회적 유용성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칸트는 아니죠. 유용성의 원리 아니니까. 근데 베카리아는 공리주의 입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가 되겠죠. 근데 B는 둘 다에 공통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디귿 틀렸고. 리을. 자, 베카리아 입장. 범죄 억제력 측면에서 종신노역형이 사형보다 우월하다. 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거는 강도보다는 지속성이 더 효과가 좋은데 종신노역형을 공개적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범죄 예방이 잘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사형은 강도는 강하지만 지속성에서 약하기 때문에 베카리아는 사형보다는 종신노역형이 더 우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12번으로 가볼게요. 서양 사상가 가브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나와 있네요. 사형제도는 피해자의 해악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해악을 동일하게 동등성의 원리 얘기하고 있네요. 등가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등가성이라는 건 같은 등자거든요. 같을 등, 같이 갑가. 같은 가치의 원리를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벌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가해져야 한다. 형벌의 이유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이유, 저스트 그 이유, 그것만으로도 가해져야 한다. 갑은 칸트가 되겠네요.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양도할 자는 없다. 범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억제력은 범죄자가 처형되는 장면을 목격하는 데서 생겨나지 않는다. 인간 정신에 가장 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이다. 강도보다는 지속성을 강조한 을은 베카리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 세로부터 볼게요. 형벌의 목적은 응분의 보복이 아니라 범죄 예방에 있는가? 칸트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오라고 대답할 거고 베카리아는 공리주의 입장도 갖고 있기 때문에 범죄 예방, 예스라고 대답을 하겠죠. 자, 왼쪽으로 가서 사형을 통해 범죄자의 인간 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는가? 사형을 통해 범죄자의 인간 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다. 칸트는 네, 인간답게 인간으로서 책임지고 죽는 거니까. 베카리아는 사형제도 반대하기 때문에 아니오가 되겠죠. 자, 그럼 칸트 입장에서는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겠죠. 세로 질문에. 그래서 아니오에 있을 거고 칸트가 가로 질문에는 예라고 대답하기 때문에 예와 아니오가 만나는 지점인 B가 되겠네요. 반면에 베카리아는 예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예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가로 질문에는 베카리아 아니오라고 대답하기 때문에 예와 아니오를 만나는 지점 C가 되겠네요. 그럼 갑은 B, 을은 C.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 부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프라인 수업 때 필기 노트, 그 다음에 문제 프린트. 문제 프린트는 여러분들 이미 다 풀어져 있어야겠죠. 해설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좀 어려운 것들 지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오프라인 수업 때 만나요. 안녕, 열고.